처음 리뷰를 하면서 정말 꾸준히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1. 귀멸의 칼날은 그래도 후일담으로 수습 잘했다. 2. 나이아는 추가 엔딩으로 잘 수습했다. 3. 최애야는 조졌다. 最低ですね。 사실 이 리뷰를 제작하기 전부터 요런 여론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후일담의 전반적인 내용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부분들은 후일담을 제외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뭐 저한테 양심 있음 귀멸의 칼날은 제외해야지, 양심 있음 나이아는 제외를 해야지 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네, 뭐 양심적으로 얘기하시라니까 들어가기 앞서 공통적인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노골적인 팬들 달래기용 혹은 면피용 엔딩 라고 생각합니다. は死ね。 자,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 추가 엔딩들 과연 팬들이 비판하지 않고 격분하지 않았으면 나왔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 엔딩들은 팬들의 정당한 분노가 만든 결과물이고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작가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단순히 작품을 작가 혼자가 만드는 것이 아닌 팬들도 같이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팬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후일담 자체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참고로 이 모든 것에는 아카사카 아카의 최애야는 제외입니다. 이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사람이 어디까지 씹을 수 있는지 보여드림. 귀멸의 칼날의 후일담은 바로 탄지로의 근황보고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를 드리자면 탄지로 일행은 잘 지내고 있다. 다른 주들도 잘 지내고 있다. 제니치의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후일담이 잘 담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얘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후일담이 뭐 엄청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후 얘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뭐 소소하게 떡밥들 회수한다던가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별로 큰 거 안 바래요. 그러니 얘들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잘 보여줬음 충분히 역할을 한 거죠. 두 번째, 제니치와 네즈코와의 관계. 제가 바로 직전에 네즈코와 제니치의 서사가 부족했다고 했는데 후일담답게 제니치와 네즈코가 커플이 될 여지를 보여줍니다. 커플 덕후로서 만족스럽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달달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 아쉽기는 합니다만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멸의 칼날 후일담이 아쉽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 발열점으로 인한 수명 이슈. 사실상 귀칼 설정 중 해피엔딩을 막는 설정 중 하나가 바로 발열점으로 인한 수명 단축 이슈죠. 작품이 해피엔딩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약간의 무리수를 두더라도 수명이 조금씩 회복된다던가 그런 여지를 던져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괜시리 탄지로가 자신한테 얼마 안 남은 시간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소년 만화고 해피엔딩이 난 작품이잖아요? 이 정도 만화적 허용은 다들 넘어가 준답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들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나. 후일담 자체가 너무 탄지로 가문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가 조연들 혹은 주인공 일행과 다른 일행들과의 후일담 케미를 더 보고 싶은데 그걸 보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가 아쉬움인데 탄카나랑 이누아오는 더 보여줘야 했던 거 아닐까요? 내 생각에는 후손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최소 자녀들은 보여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결혼하는 모습이라도.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지가 보고 싶은 거 안 보여줬다고 찡찡거린다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 네, 찡찡거리는 거 맞고요. 그럼 커플링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본편에서 안 보여줬으면 후일담에서라도 봐야지. 나이아의 후일담은 데쿠우라의 서사를 보여준 에피소드, 최근 나온 데쿠가 4위를 먹은 에피소드, 이렇게 두 에피소드인데요. 줄거리는 뭐 지금 얘기한 대로고요. 여기서 잘 보여준 포인트라고 한다면 미도리야와 우라라카가 커플이 되는 서사를 길고 심도 있게 잘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여러 조연들이 잘 성장하고 잘 지내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새 작품 중에서 제일 수습을 잘하기는 했어요. 진작 이랬으면 좀 좋아. 개인적으로 커플링 서사도 만족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번에 다시 조사하면서 발견한 건데
다른 커플링들도 은근 던져줬더라고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아의 후일담이 아쉬운 이유, 사실 이건 해결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도대체 8년 동안 왜 쌩까신 거죠? 이 8년 공백에 대한 해명을 안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인 게, 사실상 나이아 엔딩을 참전용사 엔딩이라고 욕먹게 한 가장 큰 원흉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해명 안 했다는 것은 결국 논란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해명을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이번 새 에피소드에서 드러나는데요. 뉴스에서 막 데쿠의 재등장 막 올려치기 하고 극찬을 마다하지 않는데, 이 8년 공백을 제대로 해명을 안 하니까, 아니 8년 동안 방치해놓고 수트 입고 영어 활동하니까 이제 와서 올려치기 하네? 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저 새끼들 데리고 학교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단 린치할 때부터 알아봤어. 졸렬린 말 같은 새끼. 뭐 이래저래 불만을 표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이 두 작품은 팬들의 분노에 응답했고, 그걸 보고 분노가 내려앉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여담인데 이것만 봐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팬들이 별로 큰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냥 뻘짓 안 하고 얘들 잘 지내고 있는 것만 보여주면 박수 친다니까요? 이걸 뭐 호구다 뭐다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기에 아쉽더라도 잘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괜히 얘들 잘 되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흐뭇훈훈하잖아요. 심지어 장편 작품들이니 애정이 깊을 수밖에요. 다만 저처럼 작가가 호구 취급하는 것 같고 엎드려 절 받는 느낌 받아서 찝찝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작가들은 엎드려 절이라도 해줬지, 한 새끼는 오히려 팬들을 역으로 도발하는 짓거리를 했는데, 최애아의 후일담은 단행본 추가본, 소설 최애아의 두 사람의 에뛰드 후일담, 이렇게 두 개인데요. 뭐 하나하나 조조 하나하나 얘기해보죠. 우선 단행본 후일담부터 얘기해볼까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뭐 주저리 떠드는데 내용 요약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뭐 세 줄 요약해드리자면, 1. 최애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 2.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 대상을 찾는 것, 그것이 최애. 3. 최애들도 팬들을 사랑함. 더 줄여서 한 줄 요약, 최애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쌍방사랑.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보아하니까 뭐 작품의 주제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본데, 우선 이렇게 대놓고 작품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는 걸 인터뷰도 아닌 작품 내에서 떠들어대는 거 진짜 오글거리고 짜증나고 와닿지도 않고 꼴불견에 겁나 더럽게 짜칩니다. 그걸 잘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결국 작품의 서사로 얘기해야지 저런 식으로 주저리 떠드는 거, 제가 알고 있는 주제 전달 방식 중 진짜 제일 최악입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전달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이 주제가 작품 내 다른 캐릭터들한테 잘 적용되냐? 아니요. 이거에 해당되는 건 사랑받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끝내 팬들과 자신의 자녀를 사랑한 호시노 아이, 일방적으로 자신만 사랑했다고 생각해 진정한 사랑을 잃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키미키 히카루, 이렇게 둘 뿐입니다. 나머지 캐릭터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엔딩 욕 처먹는 요소랑 하등 관계가 없어요. 아니 그럼 쌍방 사랑하고 쌍방 최애여서 네컷 부활했냐고. 이러니 전혀 와닿지 않고 짜증만 나는 겁니다. 아니 뭐 독자들한테 훈수 두는 거야 뭐야. 개쌉 소리 하지 마시고 네컷 엔딩 수습이나 하시라고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설 두 사람의 에뛰드는 이것보다 가관인데, 후일담 관련된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1. 사실 츠쿠요미는 신이 아닌 죽은 자의 기억을 씹는 기술을 알고 있는 집안의 아이. 2. 아카네는 부두술에 빠져 아쿠아 기억 씹는 거에 집착함. 3. 카나는 아쿠아를 잊지 못하고 이따금 공허함을 느낌. 4. 루비는 점점 정신이 붕괴되어 삶의 이유를 못 찾아 헤맴. 이건 팬들을 연맥이는 수준을 넘어 능욕하는
단계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썰을 처음 들었을 때 도저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출처도 없는 카더라다 보니 그냥 한참 여론이 안 좋으니 그 여론에 탑승하기 위한 모함 혹은 찌라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건 수습은커녕 그나마 남은 작품성, 상품성, 아니 창작물로서의 가치, 팬들에 대한 존중 따위 다 말아먹은 진짜 자신의 커리어를 작살내다 못해 가루로 만든 개 등신 쓰레기 같은 엔딩이니까요. 이건 제가 확신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 중이가 자기 망상을 소설로 끄적인 것 같은 조인고교, 자기 성적 취향을 나열한 것 같은 나만 들어가는 숨겨진 던전, 이 쓰레기들도 하지 않은 등신 같은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 엔딩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가? 우선 작품의 개연성을 더 떨어뜨리고 주제의식도 작살내버렸다는 거. 뭐 뒷단에는 츠쿠요미가 왜 아쿠아를 구해지 못했는지, 소중한 아쿠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루비가 다시 일어났는지 등등 이런 개연성 부족 파트를 해명이랍시고 떠든 것 같은데 그게 더 같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결국 신에게 빙의를 했든 아니면 구해준 까마귀가 빙의를 했든 여하튼 능력자가 아닌 죽은 자의 기억을 씹는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아이가 츠쿠요미라는 건데, 그럼 씨발 도대체 이 물리에 선 건 뭐라고 설명할 건가요? 겁나 까마귀들 몰고 다니는 건요. 심지어 얘들의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 신적 능력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뭐 승천하신 예수님한테 빙의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지가 그려놓고서 뜬 건 무능이라고 하는 건 뭔 짓거리인데? 아니 그리고 지가 단행본 추가 파트에서 얘기한 게 최애 찬가 아닌가요? 아니 본인이 최애와 최애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본인이 주제를 결국 해피 엔딩으로 해놓고서 갑자기 히로인 3명을 정신병 환자 새끼들로 만들어버린다? 아니 할 거면 처음부터 배드 엔딩으로 가던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엔딩이 같은 이유가 뭐냐면 팬들을 대놓고 능욕하는 엔딩이라는 거예요. 팬들이 원하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1. 아쿠아를 살려내. 2. 남은 사람들 서사를 더 넣어줘. 1번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루비의 해피엔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 2번. 남은 사람들의 서사를 추가하는 전개가 그나마 팬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죠. 실제로 이게 먹힌 게 귀멸의 칼날입니다. 컷신으로 넣었던 장면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으며 단행본 추가 파트를 통해서 왜 굳이 후속 엔딩을 넣었는지도 나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걸로 만족했느냐의 여부는 팬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해명했고 그걸로 이해하는 팬들이 꽤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같은 작품, 아니 이제는 작품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도 않아. 이 쓰레기는 그걸 설명하고 해명하라니까. 이 해피엔딩이 불만이야? 그럼 나 파멸이야. 이지랄한 겁니다. 이게 아예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 게, 보세요. 작품의 엔딩이 난 게 1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소설이 나온 게 12월 18일입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동안 팬들한테 수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그런데 저딴 엔딩을 냈다고? 이 씨발 팬들 협박하냐? 이게 얼마나 개 등신 같은 짓거리냐면, 우리야 결국 열받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따구로 광역으로 끌면 팬들이 이 후속작을 봐주겠냐고요. 결국 지가 쌓은 커리어 지가 박살내는 겁니다. 진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진다 진짜.